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장렬의 반도체 테크 세션. 오늘 4월 28일이죠. 그렇죠? 4월도 이틀밖에 안 남았고 26년도도 3분의 1이 다 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 빨라요. 그렇죠? 예. 장도 많이 올랐고 오늘 막판에 조금 약한 것처럼 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5월 달도 세린메이가 아니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오늘하고 그쵸. 그리고 오늘이 목요일 맞죠?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하고 수요일, 목요일 한 번 더 있네요. 맞나요? 목요일 한 번 더 있나? 날짜가 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목요일 한 번 더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적 나오고 아니구나. 빅테크 실적 나오기 전에 나는데 목요일 날은 삼성전자 실적이 있군요. 삼성전자 실적. 그날은 그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어제 오늘 사이에 나왔던 거 중에서 몇 가지 정리를 할게요. 근데 아까 그 최태원 회장님이 얘기한 거를 너무 시리어스하게 들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 반드시 달라 그러는데 줄 건 없고 상황을 지켜보니 이렇게 흘러가면은 진짜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 제품 달라고 하는데 야 지금 많이 안 만들면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게 사겠어요?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많이 올라왔으니까 더 올라가는 각도보다는 물량을 거기에 맞춰서 해가지고 이 높은 가격을 가급적 오래 하면서 물량을 늘리고 참 어렵죠. 물량을 늘리는 순간에 가격이 내려갈 것 같은 두려움이 최 회장님은 없을지 몰라도 실무진들은 과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사실 그래서 공급을 확 늘리고 캐펙스 증가를 최근까지 아주 공격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여겨지고요. 그걸 바라보는 이 금융시장에서 증권 사람들도 매일매일 그걸 체크하고 있으니 어떤 시그널만 이상하면은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진이라면 과장 차장 얘기 아니고 임원급, 뭐 상무급, 뭐 전무 이하급, 상무급들은 실무자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이제 전무 부사장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밑에는 그 시장에 대한 그 과거 패턴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위에는 큰 그림에서 보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모든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게 우리 최태원 회장이나 이제 우리 그 삼성의 그 이 회장이나 이런 분이 실무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젠슨 황하고 이런 사람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거 위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정확히 하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아까 진심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넘쳐서 그런 얘기가 나온 배경을 그대로 인식을 하면 좋은데 굳이 이 얘기가 질문을 통해서 나왔고 뭐하거나 이 시점에 나와서 뭐 그다지 아주 해피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영향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혹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는 가정은 삼성하이닉스가 투자를 지금보다는 공격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그 기간 지금부터 연말까지 한다 합시다. 그러면 장비주나 이런 주식은 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죠. 물론 장비주도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린다 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각도에서 반도체 장비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 해갖고 이 각도가 이렇게 더 오를 것이냐 요건 두고 봐야 되지만 올라온 각도에서 이게 거꾸로 가지는 않겠죠. 그죠? 유지되거나 좀 더 가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는 최소한 이런 패턴이면은 뭐 테스가 됐던 유진테크가 됐던 뭐가 됐던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차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으로 긴다 하더라도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각도를 조금 둔화된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장비주는 조금 더 각도를 높이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죠. 미국의 장비주가 조금 빠졌잖아요. 그거는 그 미국 장비주 중국에 파는 거 그거 제재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슈는 이제
메모리가 너무 쇼티지해 갖고 그런 이제 투자를 한다 할 수밖에 없다는 그 판단을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바라볼 때 그래 그러면 이제 가격 내고를 할 때 조금 덜 급하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인데 지금 그런 계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좌가 실제에서 투자를 해서 클린룸이 들어가고 아니 클린룸이 있으면은 장비 발주 나오고 장비가 발주돼서 들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업앤러닝이 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가격 내고를 지금보다는 터프하다는 말은 뭐하지만 지금처럼 줄 서서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내년도 뭐 1분기가 될지 내년은 4, 4분기가 될지 원래 지금 공격적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을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제가 지난주까지 애널리스트 포함해서 봤는데 만약 최태원 회장님이 진짜 진심이었고 투자를 그냥 공격 앞으로 해. 만약 그런 것이 확고부동하다. 그런데 그런데 수요가 아주 엄청 높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수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줄어든다.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수요가 이렇게 돼서 공급이 여기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데 더 가격이 올라가면 문제가 되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수요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부메랑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수요가 이렇게 오르는데 공급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높은 가격 유지하자. 이게 절묘한 방정식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컨설은 언제부터 하느냐? 그 아까 출하가 되기 전에 보통 얼마인지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요즘은 4, 5개월 걸리거든요. 웨이퍼 인풋에서 예전에는 3개월이었는데 이제 HBM 같은 경우는 5개월 오래 걸려요. 한 4개월, 5개월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출하가 이제 되기 전 웨이퍼 인풋 하기 전 장비가 업앤런이 돼서 4, 5개월 전에 움직일 수 있지. 또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그때까지 그 전에 향후에 오른 상태가 되면은 4, 5개월 웨이퍼 인풋 하기 이전부터 움직이죠. 그게 6개월, 9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도 가을쯤 또 내년도 여름쯤 그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간 것이 업앤러닝이 된다. 제가 영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들어가서 가동을 시작한다 하면은 주가가 미리 많이 올라갔다면은 아마 9개월 전부터 움직일 겁니다. 그럼 내년도 9월을 딱 잡으면 9개월 오면 올해 말부터는 그런 컨설을 할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도 할 것이고 그럴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갈수록 그런 컨설은 일찍 할 수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갈수록 그다음에 수요에 대한 전망이 지금 고공행진인데 혹시라도 수요가 잡음이 오면 아까 지금 공급이 아니고 수요가 잡음이 오면은 뭐 갑자기 나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IPO가 안 된다든지 오픈 AI가 엔트로피 뭐 펀딩을 못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까지는 안 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아니면 그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보는데 늦게 한다. 올해 안 할 수 있다. 이건데 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근데 매크로를 근본적으로 다시 본다면 자꾸 매크로가 움직임이 나빠진다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금리를 올린다면은 펀딩이 안 될 수도 있고 돈이 있는 데서는 빅테크는 문제 없겠지만 돈이 없거나 힘든 업체들은 지금 숨어 있다가 나올 수 있잖아요. 바퀴벌레처럼. 그게 올 말 만약에 나온다면 내년도 가을 정도에 공급 물량이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한다면 가격 내고를 할 때 지금보다는 좀 어렵게 할 수도 있겠죠. 주가는 가을, 올해 겨울 정도에는 지금 레벨보다 높아진 상태 내려갈 거야. 내려가야 되겠지만 이거에 대할 때 이게 꼭지에서는 내려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다만 이게 폭락을 안 한다고 하고 주가가 하는 거는 지금 주가가 워낙 싸다는 거예요. 밸류가 워낙 싸다는 게 밸류는 기본 전제는요. 워낙 싸다는 전제는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는 성장한다는 전제예요. 그렇죠? 내년도 이익이 성장을 안 하고 빠진다는 거는 내년도의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고 내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반도체 가격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15% 이렇게 빠진다는 전제를 깔아도 아마 내년 전체적으로는 올해랑 비슷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도 마이너스 한 20% 정도 일부 애널리스트가 소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 분의 핵심이 뭐냐면 미국 경제가 금리를 올라가거나 아니면 경제가 무너지건 그렇게 되고 아니면 반도체가 너무 오른 거에 부메랑이 됐던 여러 가지 짬뽕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수급이 나빠진다는 거고 그러면 올해가 아무리 좋아도 올해 높아진 전망
대비했을 때 한 20% 빠질 수 있다. 그게 과거 패턴대로 하는 게 한 분이 있었고 어저께 이제 BNK에서 나온 그분 계속 얘기하는데 그분 얘기는 내년에 이익이 빠진다고 예측을 안 해요. 예측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예측을 될지 안 될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일단 반도체 가격이 절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이익 증부는 둔화될 것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률은 한 자릿수. 3분기에 8%, 4분기 거의 제로. 내년도는 제로에서 마이너스가 안 되더라도 조금 빠지더라도 올해보다는 반도체 가격이 조금 올라가니까 베이스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익은 증가되는 나와요. 그런데 이익이 증가되긴 나지만 둔화되니까 목표 주가를 저기서 더 올리는 게 사이클 특성을 반영하면 것이 그렇다 이런 얘기고 하이닉스를 그렇게 봤는데 딱 도입했을 때 삼성은 반도체 메모리 말고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밸류를 좀 더 줘서 27만 원 한 거예요. 그것도 말은 되죠. 근데 그 다 모든 전제가 뭐죠? 매크로의 문제. 내년에 20% 이익 빠진다는 건 매크로의 문제가 되고 빅테크나 컨슈머들이 우리 반도체 사는 사람들이 수요가 흔들리는 거죠. 그걸 전제를 깔고 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태원 회장님 얘기를 뉴파만파처럼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가격의 상승률을 둔화시킨 정도를 넘어서 가격이 10% 20% 과거처럼 다시 빠지는 걸로 가는 거는 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급을 증가를 지금 원래 엊그제까지 만약에 지금 100에서 120% 하기로 했는데 100에서 135로 한다고 해서 수급이 확 바뀌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에서 120% 늘리기로 했는데 도저히 그거 갖고 안 돼서 늘리겠다는 건 수요가 원래 생각보다 120 공급. 근데 원래 수요가 120에서 140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높이겠다는 거군요. 그렇게 안 하면 가격이 폭등을 계속한다고 가정하면 그게 좋은 것만이 아니고 분명히 온다. 수요가 박살날 수 있으니까 1년 뒤에 2년 뒤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내년도 이익이 빠지거나 아니면 하는 거는 공급만 늘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수요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 우려가 일파만파 돼서 많이 빠진다면 그거는 기회일 수 있어요. 단 매크로가 흔들려서 펀딩 이슈가 되고 금리가 인상화 되고 하면 그거는 달라져요. 그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됐던 간에 내년도 이익이 엄청 빠진다는 아주 지금하고 왕반대 지금 뭐 300조 400조 한데 왕반대의 케이스는 단순히 그만 돼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롱텀 어그리먼트 LTA 하잖아요. LTA의 비중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LTA가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늘었고 LTA가 가격을 플로우 프라이싱 낮은 가격은 기본은 이 정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그 기업들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달러인데 내년도 이맘때 고정거래 가격을 LTA를 지금 가격에 그러니까 내년도 가격에 어느 시장 가격에 25% 이상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10달러인데 사실은 그게 내년도에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12.5달러를 암시적이야 명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런 스킴을 했는데 실제 갔을 때 10달러가 수급이 바뀌어서 그 롱텀 어그리먼트 맺이지 않은 그 커스터머 새로운 고객들 일반적인 고객들하고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10달러가 9달러 된다 합시다. 그럼 10%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10달러가 9달러 갔는데 그러면 롱텀 어그리먼트 지금 맺은 사람들은 10달러나 9달러 내려간 거를 똑같이 맞춰주면 롱텀 어그리먼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10달러짜리를 할 때 이거 할 때는 내년도 가격의 평균 얼마 30% 이상 높여졌다든지 아니면 10달러가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나는 무조건 9.5를 받겠다든지 그런 어그리먼트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어그리먼트의 정도 정확한 걸 사람들이 지금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풀림을 하는 거지. 절대 가격을 받아봤다든지 아니면 시장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몇십 % 이상은 무조건 하기로 했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할 정도로 하는데 그런 그 LTE 몇 개짜리 사람들이 과거보다 늘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하는 게.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바인딩 된 건 아니지만 누가 손해겠어요.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10달러가 12달러로 가더라도 사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설사 가격이 절대 가격이 뭐 상황 이상에 대해서 일반 낙가방에서 팔면은 10달러가 아니고 9불에 팔 수 있어도 지금 프라이싱을 매길 때 무조건 20% 이상 하기로 했다면 만약에 10달러가 9달러 가더라도 9달러 20% 하면 얼마야? 11.5달러가 되잖아요. 그럼 11.5달러 되면 지금 10달러보다는 15%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주가가 10달러가 11.5달러 되는 게 아니고 10달러가 13불, 그치? 13불 올라가는 거를 지금 주가가 그렇게 프라이싱 했다면 이거는 빠져야 되겠지. 근데 지금 주가가 그 내년도 이익
내년도 이익을 엄청 올라간다는 40% 50% 올라간다 하잖아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가 계속 올라간다는 엄청 올라간다는 그 가정을 한 내년도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반영했느냐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내년도 실적은 반영 안 하고 올해 실적 가지고 뭐 PBR이 300원, 2.500원 이런 거니까 올해 10달러가 내년에 13달러가 가격이 올라간다고 반영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걱정까지 할 게 없다 이거죠. 만약에 이 다운돼서 10달러가 9달러가 되는 상황이 우리 반도체가 서플라이 늘리던 아니면 수요가 매크로 때문에 이슈가 혹시라도 발생해서 10달러가 낙감해서 9달러 할 수 있더라도 지금 10달러 맺을 때 프라이싱, 플로우 프라이싱을 주거나 아니면 1년 후에 가격, 실질적인 시세의 25% 이상 받기로 했다든지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반도체 가격은 13불이 아니고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봤냐 이거지. 주가가 내년도 올해 지금 10달러인데 반도체 가격이 13달러까지 봐서 내년도 이익 30%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올해 300조가 아니고 내년에 400조 이상 되는 거 프라이싱 했냐 이거지 주가가. 안 됐으면은 주가 레벨로 왔을 때 너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복잡하게 되는데 그런 스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스킴으로. 제가 가격이 아직은 괜찮다는 거는 주가가 내년도에 무지막지한 이익의 상승. 누구는 아까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나? 400조에서 630조. 하이닉스 300조에서 400조 하는 거. 그걸 주가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지. 주가로 이미 내년도 400조, 600조를 반영을 해갖고 주식이 만약에 이미 28만 원 가 있고 이미 160만 원 가 있으면은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엄청 브라이트한 걸 다 반영시킨 상태에서 공급은 원래보다 한 30% 더 늘리고 수요도 IPO 어쩌고저쩌고 매크로가 이상하고 그렇게 결합되면은 지금 주가에서 못 가는 거지. 예, 그렇죠. 예, 그런 스킴을 하루아침에 금방금방 이렇게 바꿀 만한 그 개연성이 나타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태원 회장 얘기하면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해됐죠?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그거 말고 오늘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없고 다만 이제 구독자분들 제가 구독자 위주로 하는 거 아닌데 그분들이 돈 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광고 이건 광고 없지만은 저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그걸 아침에 못 받았더라도 지금 한번 쭉쭉 하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 되새길 필요는 있어요. 되새길 필요 있어요. 그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반도체 주식이 마이너스 됐죠. 반도체 주식이 많이 났고, 그다음 포엣이 개박살 났죠. 포엣이라는 건 조그만 회사입니다. 포엣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한 11시 해가지고 다 올렸어요. 포엣에 대한 거 포함해서 다 얘기해서 그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거는 그 회사하고 뭐 이슈인 거지 일파만파 될 이슈는 아니에요. 일파만파 될 이슈는 아니고 조그만 그 광 관련돼 갖고 넘버 안 나오는 이슈. 아니 보세요. 그거 했다고 뭐 저기 코히런트 루멘텀의 주가가 개박살 났습니까? 그 2조짜리 15억도 매출 안 나오는 회사가 그 마벨한테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더블 가서 2조짜리가 5조 갔다가 지금 40% 빠진 거예요. 그래서 2조짜리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싶은 거지. 예. 그리고 코히런트나 루멘텀이 주가가 100배 아니에요 PER. 근데 80배, 70배, 70배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가 중에서 PS 아니고 PER이고 말이 안 되게 들어간 게 있으면은 최근에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예, 본인 책임.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사고 나서 나중에 뭐라 하지 마. 예, 그렇죠? 당연히 반도체나 아니면 다른 그 변압기를 봤을 때 그 넘버가 안 나오는 쪽이야.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주식, 넘버가 나오는 주식은 미국 주식이 다시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예. 근데 그 포렉 갖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포렉 말고도 뭐 IR 랩스라고 비상장 회사도 있고 볼 거 많아요. 예. 그것도 하려면 그것만 가지고도 1시간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도 여러분들 모르는 걸 대신 찾아갖고 빨리빨리 올려드리고 그를 그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었다는 거고 그 아까 11시, 12시, 1시 사이에 제가 이미 여기 오기 전에 다 보내서 구독자들은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시작한 거 미국이 장이 그런 것도 있어서 빠졌고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프로핏 테이킹 많이 했죠. 하지만 마이크론하고 뭐였습니까? 우리 샌디스크 올랐고 오늘 일본장에서도 키옥시아는 올랐어요. 샌디스크가 올라서 이제는 11배입니다. 마이크론이 올라서 여전히 6배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뭐 올라갔다 말라갔다 하는데 의미도 없는데 매달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홍 앵커도 그 PER 5배, 삼성전자 6배 안 되고 하이닉스 5배 안 되고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론보다 싸고 샌디스크 마이크론이 빠질 이유가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가가 안 빠지니 맞지 매크로 이런 얘기인데 AMD는 빠졌어요. 그래서 리포트 나왔을 때 제가 이거 했어요. 보실까요? 네,
AMD가 한 달간 급등한 후 오늘 어느 증권사에서 미국에서 투자하기를 하향했어요. 300 몇 불인데 200 팔라는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건 핵심이 이거야. 좋은데 인텔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게 엔비디아로 추격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GPU, 인텔은 GPU 이렇게 목숨 내고 하지 않은데 AMD는 GPU 갖고 하고 있잖아요. GPU 하려면 따라잡으려면 연구 R&D 필요하다. 비용 들어간다 이거지. 이런 얘기고 뭐 하여튼 내용을 쭉 보면 이제 길게 얘기했는데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고 근데 과장된 부분은 여기도 얘기했어요. AMD를 이제 홀드 맞추는데 AI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단정했는데 리포트에 그런 과장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엔비디아가 안 가야지. 근데 엔비디아 오늘 갔잖아요. 그렇죠? CPU가 줄인다고 GPU가 주는 게 아니고 CPU의 역할을 높이면서 GPU가 놀지 않게끔 돌리게 하는 게 CPU를 키우는 게 핵심인가 말이에요. CPU가 열심히 더 서포트해야지 GPU가 놀지 않고 돌다 보면 그렇게 될 거라 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CPU를 지네가 만들어요. 엔비디아 베다 루빈하고 그 전에 뭐 저기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그 이제 베라 루빈하고 그 그레이스 뭐 할 때 그레이스하고 베라가 자기네 CPU라고요. 물론 그런 아키텍처는 우리 그 저기 우리 암 갖고 한 거지만 실제 설계는 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라 루빈한테 베라가 CPU라고요. 원래 그 루빈 있기 전에 블랙웰하고 그 전에 있는 호포랑 블랙웰 GPU 바뀔 때는 CPU가 그대로였어요. 그레이스로. 근데 이번에 루빈이라는 GPU로 바뀌면서 CPU도 바뀐 거예요. 이전까지 이제 그레이스 있다가 이제는 그게 이제는 베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CPU에 대한 의미를 걔네들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 생태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것 때문에 빠질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AMD를 프로핏 테이킹 하라면서 이건 알겠어. 엔비디아하고 붙기 위해서 GPU를 계속 투자해야 된다. 이건 알겠는데, 그렇죠? 돈 들어간다. 이건 알겠는데, 그 뭐 AI 투자가 중단된다. 그러면 인텔하고 저나 다른 데도 문제지. 애널리스트가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게. 초짜이거나 잘 모르는 애 같아. 함부로 얘기한다고요? 분명히 저보다 후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오픈AI가 상장 후 비용 절제, 그러니까 오픈AI가 펀딩을 잘 못하는, 상장을 잘 못하면 GPU 수, 그걸 항상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엔트로픽이 그걸 메꿔주느냐? 이런 얘기한 거니까 이거 다 얘기하지 않은 거지. 어쨌든 이런 리포트는 급등했기 때문에 하향 리포트는 외국은 빨리 나옵니다. 많이 올라갔으면. 근데 우리 애널리스트는 눈치 보자.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BNK의 그 애널리스트 삼하이닉스 주가 많이 올랐어. 그 절대 주가 나는 좀 쉬어갈 것 같아. 그런 과감성이 아니고 자연적인 반응이 안 나와. 근데 너무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너무 단편적이 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분은 이번에 타이밍적으로 틀리기를 제 개인적으로 말하지만 틀리지 않기를 모르지만은 그분은 그렇게 쉽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할 사람은 아니라 이거지. 근데 이 AMD 리포트는 좀 봤는데 이거는 아무렇게나 아니지만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별거 아니다라고 보고요. 겉으로는 투자 의견을 하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텔을 사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저는 받아들였어요. 뭐 이런 얘기를 아침에 장시작동 전에 쭉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대 주가 오르고 빨리 올라가는 건 계속 반도체가 컨펌돼야 되는데 환율이 내려가는 중요한데 환율이 조금 내려왔죠. 근데 환율이 더 내려가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거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 감탄해주고 이거는 어저께 3프로에서 미리 촬영했는지 모르지만 권석준 교수께서 나와서 얘기한 거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다 봤고요. 홍보도 해드리고 했는데 제가 별거 아니지만 그분 뭐 백그라운드가 확실하게 교수님이고 이쪽에 반도체에 확실한 분이니까 주다마들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공감이 되는 게 있어서 같이 쉐어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는 김정호 박사님하고 약간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근본적인 베리를 뭐 6배, 8배 탈피하려면 뭐 마이크론도 할 수 있죠. 하여튼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데 이건 제가 갖다 붙인 거고 그분이 한 얘기는 뭐 스트로베리 언 케이크라고 해서 이건 그 내용을 보세요. 그러니까 반도체 밑에다 범용들만 하고 위에는 알고리즘을 얹고 맨 위에는 맞춤형 FPGA 이거는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예요. 현장에서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로직 제품이에요. 이게 옛날에 많이 인텔 쪽에 사동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D램, 메모리 그 다음에 그거를 알고리즘을 특화된 하드웨어 그 위에 진짜 커스텀별로 맞춤형의 필드 프로그램 게이트 어레이를 해가지고 얹혀진 이런 방식을 갖고 우리 헤게모니에 들어오게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김정 박사님은 다른 식으로 HBF, HBM 해가지고 우리 중심으로 비메모리를 런처 이렇게 같이 흡수하자는 건데 큰 맥락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싸가지고 그렇게 해서 스트로베리식으로 하자는 그런 개념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모든 거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메모리가 갖추간다. 그런 개념에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 파운드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응원한다기보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기술적으로 어디 단계에 갈 수 있는지 전 그것까지 몰라요. 아이디어 측면에서 더 좋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커스터머 MPU, GPU 만드는 우리 엔비디아 말고 우리 large language model, OpenAI, Anthropic, Gemini 얘네들이 비즈니스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건 뭐죠? 가격을 차별하자. 우리 여러분 20불 주고 30불 주고 하잖아요. 그걸 25불, 35불 주더라도 내가 계속 쓸 수 있을 정도로 확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사용자와는 달리 돈을 더 내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차별화돼 가지고 뭐 체감 속도가 완전히 날아갈 듯한 뭐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터보 콘트 잘못했는데 반도체 하드웨어를 줄여 갖고 그 제번스 역설을 한다는 건 뭐예요? AI가 엄청나게 와닿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을 높여서도 팔 수 있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고가 정책이죠. 저가 정책이 안 통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용자 경험을 차별화하겠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옛날에 말씀은 그렇게 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돈을 못 벌면은 언젠가는 저기 데이터센터 짓고 나서 결국은 5년마다 또씩 개비한다고 하지만 그거 다음에 개비할 때는 앞에 해놓은 거 돌아가는 거 보고 개비하지. 뭐 6천억 불 투자했다가 해서 돈 못 버는데 또 6천억 불 일조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이죠.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사용자 경험이 엄청 좋아질 거를 전제를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가는 것보다는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전체 시스템이 엄청나게 최적화된다는 건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의향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용자 경험과 그게 성능으로 생산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 돈을 벌면 걔네들이 그거 가지고 다시 또 투자하겠죠. 이론적으로 맞고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지만 그 간격을 맞춰 나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메모리만 하지 말고 HBF가 됐든 똑같은 얘기지만 그 다음에 비메모리 개념을 로직 밑에 베이스 디바이스 말고도 다른 개념에 우리가 우리를 엮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감합니다. 자, 오늘 빠졌지만 테스트 리포트가 나왔어요. 제가 이 표시를 했어요. 동감한다는 얘기야, 동감. 근데 동감을 하는데 왜 동감하느냐? 동감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어텐션 받은 거죠. 어텐션. 이거 괜찮네요. 이 테스트는 D램 낸드, 삼성 하이닉스 둘 다 들어가요. 그리고 장비 중에서 좀 싼 축에 속합니다. 장비가 싸다는 게 아니고 주가가 밸류가 높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 적었네. 이분이 얘기하기를 리포트에 보면은 PER이 20배가 넘지 않는 몇 개 안 되는 종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삼성전자의 P4, 삼성전자가 평택 5는 실질적으로 내년도까지 기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P4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왔어요. P4를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 잘 못 보셨나요? 네, P4를 앞당기는 기사에 나왔었고요. 이틀 됐나요? 하이닉스도 P15 있고 이런 거 D램 쪽하고 낸드 전환처. 낸드는 또 다릅니다. 낸드는 전환을 200단, 300단 하는 와중에 그 캐파 로스가 있어갖고 또 다른 기사에 하면 삼성은 그 시안인가? 하여튼 캐파 업그레이드 하는 성에 낸드는 5% 6%더 빠진다는 얘기 나왔어요. D램은 앞당기고 막 섞여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냥 조용해요. 걔네들은 용인이 나와야 되니까 내년도 2월 달부터 크림님이 줘서 하더라도 양산은 내년 하반기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리포트 보면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진다. 그래서 원래는 테스트를 상호하저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상호하저가 아니고 실적이 매분기 증가된다. 이런 요 포인트가 와닿더라고요. 다만 업데이트가 조금 늦었어. 이제 4개월 만에 업데이트한 거예요. 4개월 만에 업데이트하니까 실현 했는데 이 타이밍이 한 며칠 일주일 늦었어요. 왜냐하면 타증권사 리포트 제가 이렇게 할 때 이거 친절히 알려드려요. 여러분 보지 말라고 대가 대신 차려. 며칠 전 오늘 28일이니까 5일 전 메리츠가 12만 원 이미 목표 주가를 올렸어. 그 전에 목표 주가가 8만 5천 원, 삼성이 11만 원, 한투가 12만 원 다 이렇게 이미 올렸다 이거지.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올라가면 오늘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통상 이렇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다 올리잖아요. 비슷하게. 예. 내러티브도 비슷해.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가.
그리고 다시 이격도가 벌어지면 다시 내려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80%룰 이렇게 됐지만 또 하나 뭐냐면 이전 목표 주가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꼭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커버가 잘 돼야 돼. 커버 안 되고 뜨는 띠 6개월만 한다 되고 커버하는 사람 에너지 2명? 이러면 이거 다 안 돼. 풀이 생겨야 돼. 최소한 3명, 4명, 스몰 캡에서 3명, 4명 그 정도 잡아야 돼. 그렇게 하고 커버가 분기에 한 번씩 나와야 돼. 이렇게 된다면 이게 될 겁니다. 애널리스트가 그전 목표 주가에서 높일 때 이전 목표 주가는 걔네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는 요 목표 주가는 안 빠진다고 여러분들한테 프라미스라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그렇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이 지전 목표 주가를 하염없이 밑으로 내려가서 한참 헤맨다. 근데 업데이트가 안 된다. 그 뭐라고? 손절매예요. 여러분들이 제배부터 그 회사를 알거나 아니면 이 회사를 앞에 다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너져갖고 한다. 아주 알아서 손절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이전 목표 주가를 견디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한투는 이전 목표는 낮긴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여기 어디야? 여기 8, 9만 원? 지금 주가가 그거죠. 그럼 이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리포 쓴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는 일주일 늦었기 때문에 오늘 좀 빠진 거. 근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매분기 높아진다는 얘기고 이게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빨리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회랑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하이닉스가 만약 투자를 빨리 해서 내년에 수요가 이렇게 올라가고 공급이 여기 있는데 공급을 이렇게 들려서 좀 가격 상승률은 20%고 10%고 낮추더라도 물량을 좀 팔아갖고 전체 영업이익을 해서 높이겠다는 그런 스킴인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물량이 내년도 돼서 이렇게 늘어나고 가서 적절하게 유지하려는데 수요가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골 때려지는 거지. 근데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늘어나는 건 어떻게 돼요? 그게 컨선이 있더라도 장비업체는 올라가는 게 맞죠. 장비업체 투자를 해주는데 장비업체도 빠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거 오픈러닝 돼하고 수요가 어떻게 될지 공급이 이 정도 올라올지 그 이퀘이션은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1년 전 1년 반부터 주가가 6배인데 그게 빠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웃기잖아. 그죠? 논리전한다. 그래서 테스트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아침 바빠서 요거 한 번, 두 번 하고 세 번째. 요게 아까 더 중요해서 먼저 보내고 미국 시장을 되게 정리해 줬어요. 미국 시장 할 필요 없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시장 정리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뭐 한 거예요. 그 단신을 보내드려요. 단신, 장신, 단신 아니고 알파벳 제미나이 도입에 오픈. 요런 거는 있어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관계 종료했대요. 그리고 이제 뭐 메타인가 거기랑 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죠. 오픈 AI가 돈 벌려고 난리 쳤구나.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상상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 AI가 또 하나 있어요. 오픈 AI가 휴대폰, 우리 휴대폰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거 모바일 기기를 개발한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이제 콜컴하고 미디어텍 퀄컴 다 모아져. 그렇죠? 그 AP 휴대폰 만들려면 그 머릿속에 대한 CPU 같은 거 그게 AP잖아요.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갖고 있는 뭡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 머리가 아파 죽겠네. 그다음에 퀄컴이 있는 건 스냅드래곤이고 삼성이 있는 게 뭐였어? 갑자기 하여튼 그런 거 AP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오픈 AI가 하려고 하는 모바일을 위해서. 이건 애플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신경 쓰이는 애플한테 좋지 않은 거고. 하지만 오픈AI가 이런 거 개발해서 모바일 개발하고 잘하면은 에이전트 AI가 되는데 한 면을 더 떼두면 우리 입장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별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쨌든 반도체 가격은 또 하나 이거 좋은 겁니다. 트렌드포스에서 2, 4분기 낸드죠. 낸드 엔터프라이즈 SSD. 낸드에서 엔터프라이즈 SSD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반 이상 돼요. 다 중요해요. 근데 이 계약가가 맞죠? 50% 예상보다 더 높은 거예요. 애널리스트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되고 나서 SSD가 전부는 아니지만 낸드 가격 상승률을 높게 잡았어요. 얼마 한 몇 주 전만 해도 20%, 30%였는데 최근에는 30%, 40% 정도까지는 오른 것 같아요. 근데 50%까지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2분기에 낸드의 가격 상승률이 QOQ, D램의 가격 상승률보다 더 높은 게 보는 사람도 꽤 많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최소한 컨퍼메이션 확인하는 확인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예측이 나와서 파지티브예요. 알고 있는 거지만 그냥 롱텀 어그리먼트 나왔네. 롱텀 어그리먼트 하면 그럼 아무것도 없고 무슨 담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급금 30% 준다는 어떤 기사가 나왔다 합니다. 제법 확인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그쵸 가격 인하폭을 제한하겠죠. 내년에 가서 가격이 지금 10불인데 이게 7불 이럴 일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제한하는 거죠. 선급금을 받고 하면 우리가 그걸 일단 받는 거니까 가격 그리고 이것도 더 중요한 건 플로우 프라이스 줬을 겁니다. 10불인데 내년에는 그
현가의 시장가의 30% 이상, 뭐 15% 이상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고금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리걸리 바인딩이 아니에요. 이거 띄워먹고 안 할 수도 있죠. 진짜 반도체 가격이 뭐 폭락하고 뭐 그냥 만약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뭐 40% 빠지고 옛날 식으로 하면은 그 선고금 날리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런 거고. 아까 파업 생산량 최대 4%,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파업하고 4% 찾으려면 누가 좋아요? 뭐 삼성전자가 만약에 물량 못 주면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더 갖다 주나요? 그렇지 못할 수 있는데 걔네들이 가격 내고가 아주 편안해지겠죠. 아주 편안해진 게 아니고 민망하게 야 또 올려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좋은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래에셋증권에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 표시 얘기 안 해도 되죠. 예. 하이닉스 목표 주가 200만 원, 기존에 166만 원. 이익 전망을 높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이익 전망을 높였나? 원래 이익 전망이 270, 80정도 90정 꽤 높거든요. 그런데 목표 PBR을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말 기준으로 북밸류 했는데 내년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12개월 포워드를 해서 3.4배나 200만 나왔대요. 뭐 다 같다고 제가 그 할인율 할 때 하죠. 안전마진 곱해도 지금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안전마진 적용해도 여유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오케이. 알아서 하시고 그 전 거 곱하기 8로 하더라도 68에 48, 8에 16이니까 130만 원 근처니까 그 전 거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부터는 조금 그냥 갖고 있는 거 유지 뭐 이런 개념을 접근할 수도 있다. 안전마진 적용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게 뭐 불문 물리고 뭐 저기 그거 아니에요. 예, 레퍼런스입니다. 돈이 많아서 난리칠 때는 그냥 80% 필요 없고 한 90%까지 가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한 목표 주가에 일단 가면은 일단 한번 시트백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차까지 했죠. 요게 제가 준비된 거 다고요. 어제 이 얘기 했나요? 어제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어제 나온 건데 KB 매크로 어제 했구나. 이거 넘어가고 테스트 내용하고 쭉 넘어가고 아까 테스트 같은 게 있으면은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뭐 얘네들이 테스트만이 잘하는 거, 뭐 BSD 장비, 뭐 세정 장비, 그 다음에 ACL 장비. 뭐 이런 게 있는데 귀찮잖아요. 제가 다 찾아드립니다. 의미까지. 예, 그러면 하시는 분은 이거 다 받았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다음 리포트를 다 드리지 않고 이런 거를 제가 추려서 드린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대충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건 이것까지인데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이거 이후에 또 한 거 있으니까 3분 남았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구독자님, 제가 목사한테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실적 나오는 게 30일이 30일. 30일이니까 우리 시간은 5월 1일 날 우리가 다 수렴된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5월 1일 날 F라고 발표되고. 그러니까 저는 5월 1일 날 F까지 다 보고 5월 2일이나 3일 정도에 올릴 거예요. 근데 올려드려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여기 편집하시면 5월 2일, 3일 제가 나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5월 4일 날 오전 중에 볼 수 있어요. 예, 그 실적에 대해서 뭐 분석한 거는 많이 분석해서 한 몇 개 올릴 거고 욕심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초반이니까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4시간짜리 올리면 4시간 여러분 다 투입해 되잖아요. 제가 말을 조금은 거기서는 조금 천천히 할게요. 빨리 돌리기로 해가지고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바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 좀 이따 봐야 할 것이 이런 것도 표시 내지는 에디트 우리 편집자한테 그거를 좀 마크를 하는 방식으로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가 있으나 갑자기 쓸데없는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까먹었습니다. 자 볼게요. 그거 있었구나. 장중에 내가 저기 있었는데 그 코롱인더가 오늘 많이 갔잖아요. 코롱인더. 그거는 그 사빅이라는 그 저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고순도 뭡니까 PP 그거 하는 회사 그거 하는 공장이 이란이 쳐가지고 4월 초에 그 뭉개져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했는데 제가 그걸 본 거 자체가 8시 한 30분에 봤어요. 근데 9시 넘어서 다른 방송에 들어가니까 이걸 던지기만 하고 사실은 코롱인더 임플리케이션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런 걸 딱딱딱 봐야 되는데
그거는 코롱 인더는 고순도 PP 문제된 거 사비게 그거에 다이렉트 수혜 맞습니다. 다이렉트 수혜 맞고요. 다만 이 주가가 그 인플리케이션이 나오기 전에 사비 이슈가 있기 전까지 이미 올라갔잖아요. 그 상태에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던 거는 제가 깊게는 모르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일단 다른 주식도 많이 오르는 상태인데 이 주식이 엄청 싼 그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봐서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이 사비의 인플리케이션이 어느 정도의 정량하는 데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어요. 잘 모르고 다만 이 고순도 PP라는 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데 얘네들이 의미 있는 임팩트를 받아서 몇 개월 간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대충 다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네, 내일은 제가 쉬는 날, 3%에 안 나오는 날, 타 프로는 한두 개 나오지만 하고, 목요일 날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코너 통화해서 네, 잘 쉬시고요. 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